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잠신고 국어 내신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졸업했고 2017년부터 잠실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잠신고를 계속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최용원 국어학원 국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했었고 작년 2학기부터 로고스 학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잠신고 국어가 이제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경향 먼저 말씀드리고 잠신고 국어를 대비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저희 수업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요 순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먼저 잠신고 국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 1학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6문제,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7문제, 서술형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 근데 요거는 뭐 학년별로 나뉜다기보다는 담당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따라 갈리는 거라서 올해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각 학년을 맡는지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어 같은 경우는 학년별 경향보다는 담당 선생님별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경향을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학년, 2학년을 누가 맡으시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잠신고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23년 들어와서 국어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대거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학년, 2학년 맡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수업 진행이나 출제 방식 면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등급 컷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 1학년 등급 컷은 95점대 전후 비교적 좀 쉽게 출제됐던 편인데 2학년은 매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가지고 1등급 컷이 80점대 중반 조금 어렵다고 하면 80점대 초반까지도 이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학년을 맡는지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신고는 특히나 1학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되게 좀 깐깐하게 채점을 했던 편이에요. 아무래도 95점이 1등급 컷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 좀 쉬웠다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서술형에서 좀 감점을 크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게 내신 대비할 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 유의를 좀 해야 돼요. 많이 감점 당한 학생들은 거의 10점에 가깝게 감점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근 가시고 오시고 하고 난 이후에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시험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조금 심화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올해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학년을 담당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뭐 아까 서술형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용 자체보다도 이제 조건을 어겨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뭐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 조건을 보면 관형격 조사를 활용해 쓰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건 문법과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자체는 문학 문제인데 문법적 지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독자 측면을 고려해서 문장을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답안을 쓰면 이제 감점을 당하게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형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 뭐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이 찾아 쓰라고 하는 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걸 급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감점을 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작품 문제도 이제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 뭐 기업과 보기의 물을 비교해 보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에 이제 기호에 해당하고 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은 작품에 해당하는데 외부 작품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처음 보는 작품과 비교를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는 2학년 문학 지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요거 김광균의 수천리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작년 중간고사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 특강에 이제 수록되어 있었던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작품이라 가지고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 그리고 서술형이 출제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1학년 선생님들이 그 국어 내신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좀 특히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시험 진도를 나갈 때도 앞으로 어떤 작품을 이제 배울지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제 뭐 학생들이 다음에 무슨 작품 나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학원에서 뭐 물어보라고 시켰냐고 막 하면서 조금 그런 학원에 대해 좀 적대적인 그런 경향을 좀 보이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실제로 시험이 출제된 걸 보면 학원 수업 없이는 시험을 잘 볼 수 없게끔 외부 작품도 좀 많이 내고 난이도를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기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으로 풀 수 없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근본적인 국어 실력 자체를 키우는 훈련이 잠신고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잠신고 국어 내신을 대비할 때 주안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잠신고는 아무래도 이게 과중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1, 2학년을 막론하고 수학과학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국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수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등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과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국어에서 이제 빵꾸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만 이제 공부해서 완벽하게 대비 가능한 영역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본적인 실력을 쌓는 공부는 보통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편인데 아무래도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방학 때는 학생들이 좀 국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원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안정적인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대비가 가능하진 않지만 학교 수업을 들어야만 열심히 들어야만 대비 가능한 영역이 있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대비가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중요한 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어떤 점이 이제 특징적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수업 진행은 크게 수업, 복습, 클리닉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주말 수업에 대해 이제 안내를 드리면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곳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수업 때 작품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걸 지향을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은 자습서 주석 수준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빨리 이제 진도를 끝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통은 내신 대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작품을 설명할 때 그 작품에서 출제가 될 만한 모든 영역을 가급적 자세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험 기간 동안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건 어렵지만 다만 이제 자주 나오는 작품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들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학년 같은 경우에 김광균 수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과서나 혹은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수능 특강 지문을 보면서 아 요거는 왠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료로 이제 제공했던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빈출 작품 같은 것들을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설령 학생들이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보통 수업 시간에 안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습이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적인 국어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시험 기간 전반에 걸쳐 일주일에 3일은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주일에 3일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지 그 학습 루틴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편이고, 시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총 10회독 정도는 학생들이 시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을 수목에 진행하게 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 듣고 복습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막히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제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리닉은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왜 정답이 되고 나머지 선지는 왜 틀릴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전반적인 수업 진행과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데 조금 중요한 이제 주안점을 두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수업을 할 때 단순히 자습서 주석 수준의 필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내용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클리닉을 저는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클리닉에 와서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클리닉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는 클리닉을 적어도 2시간, 많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학생들의 스케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보통 재밌게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학생들을 쭉 지도하면서 보면 학교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일수록 본인 스스로의 이제 필요에 의해 클리닉을 오래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올해 이제 잠신고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이제 고려대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내신 대비를 진행할 때 평균적으로 클리닉을 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도 기본 20개, 많게는 제가 세본 적도 있는데 많게는 50개 이상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배운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의 좀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1학년들보다 보통 2학년이 더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요거를 제가 특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를 이제 수강할 때 1학년 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입학을 하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몇 번 치르고 누가 이제 어디 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학생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보통 소수의 인원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입소문이 돌면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2학년 때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인정받는 수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지 결과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는 제가 뭐 1등, 전교 1등 한 것만 지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이 문학 뭐 지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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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2등 요렇게 나왔고 요건 1학년 국어인데 요것도 1등, 1등, 2등 뭐 요거는 3등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전교 1등을 받았던 학생들이 조금 비교적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지금 칸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전체 1등급자를 다 넣어놓진 않고 1, 2등, 3등까지만 일단 뭐 좀 추려가지고 넣어놨는데 비교적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신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대학을 어디 갔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대학생들을 이제 배출한 게 2021학년도인데 2021학년도부터 이제 올해 2024학년도까지 지금 잠신고 학생들 이제 수강생들 대입 결과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고려대 의대 1명 갔고 그리고 서울대 3명, 뭐 연대 4명, 성균관대 1명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주요 대학을 이제 보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저랑 같이 수업했던 잠신고 학생들 그리고 현역 학생들만 지금 기록을 한 상태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치사하게 뭐 중복 기입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등록하고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제가 기록을 했고 보통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뭐 1년 정도 이제 수업을 듣고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고2 때 뭐 이제 입반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강 기간이 이제 길지 않은데 그런 학생들 다 빼고 1학년 때부터 평균 수강 기간이 최소 2년 정도는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만 이제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오래 들은 학생들 중에도 이제 뭐 직접 학원에 뭐 찾아오지 않거나 뭐 합격증 같은 것들을 저한테 따로 보내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다 배제하고 제가 실제로 합격했다라는 거, 대학에 다닌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학생과 소통하면서 확인한 것만 지금 요거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메디컬 계열도 조금 더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빼고 요 정도 이제 대학을 보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항상 학생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이제 내신 대비, 잠신고 내신 대비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잠신고 국어 내신 관련된 내용이었고, 네, 올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